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12월 26일 월요일 오후 3시 55분입니다. 오늘 밤 미국은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영상은 쉬겠습니다. 내일 아침 영상 없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할게요. 하여튼 뭐 특별히 이벤트가 없습니다. 특별히 이벤트도 없고요.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조용하다는 그런 느낌입니다. 주요 시장 참가자들, 큰 손들이 전부 다 연말 연초 휴가를 가가지고 시장이 좀 조용한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, 뭐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조용한 것도 있을 거고요. 이래저래 시장이 하여튼 조용합니다. 평화롭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미국 증시 조금 상승하니까 뭐 한국 증시도 상승했다. 아시아 증시 뭐 분위기 나쁘지 않다.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건데, 뭐 오늘 뭐 조금 오르고 조금 내린 게 그다지 뭐 지금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없을 것 같고요. 일단은 이 뭐 큰 손들이 이제 휴가 갔다 돌아오는 내년 연초가 돼야 좀 본격적으로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냐 싶습니다. 그냥 지금 눈치 보고 있고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에요. 지금 증시들이요. 그래서 오늘 뭐 그냥 간단하게 체크만 할게요. 뭐 보시다시피 중국 증시 상해 종합인데요. 조금 올랐는데 뭐 조금 올랐다라고 해서 이게 추세 전환 이런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뭐 큰 의미 없다. 아직까지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.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. 위안화 한번 살펴볼까요? 위안화 같은 경우도 뭐 보시다시피 이 추세 전환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실패했네요. 그죠? 다시 7위안을 넘어가는 7위안 돌파 한착이 중요한데 다시 7위안 붕괴시켰으니까 일단 그죠? 계속해서 일단 박스권입니다. 사실 뭐 자연스럽긴 해요. 말씀드렸다시피 이슈도 없고 달러 인덱스도 아직 뭐 하락 추세를 극복한 것도 아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 위안화가 이런 모습 보이는 거 뭐 자연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. 뭐 내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중국 위안화도 뭐 강세 뭐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큰 의미는 없다. 아직까지는 박스권이고 뭐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.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선물 300 코스피가 선물 300을 테스트했는데 뭐 일단은 딱히 의미 있는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. 그냥 뭐 아직까지 하락 중 반등에 불과하다라는 거고요. 300을 이제 돌파 한착하는 데는 실패는 했는데 299.95네요. 그죠? 마치 세력들이 장난을 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뭐 300 부근에서 오늘 이렇게 마감했다는 이야기는 300 부근에서 좀 테스트를 좀 더 이어나가겠다. 나는 300 부근에서 시간을 좀 더 끌겠다. 뭐 이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직까지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는 거고 반등에 불과한 게 맞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뭐 특별히 이상한 것은 없고요. 그죠?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선물이 조금 상승하면서 300 쪽으로 다시 조금 올라오면서 풋옵션들은 어떻게 됐다? 일단 음봉을 맞았다. 근데 뭐 풋옵션들이 이 정도 하락한 걸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뭐 상승 중 눌림으로 보는 게 맞긴 맞겠다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폭락도 할 수 있는 날인데 연말 효과도 있고 또 세계 증시가 다 쉬러 갔고 했으니까 오늘 뭐 나 혼자 대폭락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죠? 그래서 풋옵션이 오히려 죽었다.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눌림에 불과하다. 무슨 이벤트 있으면 얼마든지 풋옵션은 지금 대박을 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긴 합니다. 보시면은 이제 지난번에 12월 22일 날 풋옵션이 급락했잖아요. 그죠? 12월 22일 날 시장이 급등했었다고요. 이런 급등이 아닌 이상 풋옵션이 지금 잘 죽진 않죠. 그죠? 네. 그래서 오늘 풋옵션이 좀 죽은 거는 이런 건 일단 상승 중 눌림으로만 보는 게 적합하겠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뭐 여전히 일단 뭐 코스피 급락 위험 이런 거는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. 뭐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요. 여전히 5일선 아래에 있고 그냥 300 아래에 있고 뭐 그런 모습입니다. 하여튼 근데 뭐 아직까지는 할 말은 없다. 300 테스트하고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을 했는데 중요한 라인 붕괴된 상황이라서 뭐 반등에 불과하다라고 보이고요.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이 자체적으로 아래쪽에 지지선들이 많다고요. 그죠? 이 구간에서 오랫동안 박스권을 그렸기 때문에 여긴 지지선이 굉장히 많아요.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뭐 당장 뭐 급락을 하기도 어렵다. 이런 겁니다. 그죠?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. 그냥 일단 시간만 보내면서 지켜볼 뿐이다.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시장은 어떤 명확한 어떤 그런 그 컨셉을 정한 건 아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이 금요일날 물가지표까지 확인하면서 다소 명확해진 거는 인플레가 어느 정도 좀 피크를 치긴 쳤구나. 이거 하나 좀 명확해졌죠. 그죠? 예. 지금 이제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몇 가지 확실한 게 있긴 있는데 인플레는 일단 피크를 친 것 같다. 거의 확실. 그죠?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연준이 속도 조절을 한다. 긴축 속도 조절을 한다. 요것도 뭐 거의 확실하죠. 그죠?
그래서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다음번에도 50bp를 올리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고 있죠 지금. 뭐 그런 것들이 좀 그나마 이 불확실한 세상에서 좀 확실한 점들이죠. 그나마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. 그리고 뭐 증시가 하락 추세이다.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눈앞에 명확하게 보이는 사실들인 거고, 나머지는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거의 다 의견에 불과한 겁니다. 이 정도 외에는 대부분 다 불확실하죠, 그죠? 그렇기 때문에 뭐 이쯤에서 이제 아까 뭐 철학적인 이야기, 뭐 이런 어떻게 뭐 주식시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냐, 사고방식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, 이런 거에 관련된 이야기를 짧게 좀 드리고 마치자면은, 일단 그죠, 계속해서 일단 뭐 그 투자라는 과정이 내 생각과 시장의 의중을 계속해서 비교 검증해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. 이 아무래도 그 투자도 그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각 투자자마다 개인마다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, 그죠? 근데 그런 생각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가 있습니다. 시장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잘 맞아 떨어지면 문제가 없는데, 이제 언제나 이제 시장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 맞아 떨어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, 그죠? 내가 틀렸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시장은 언제나 옳죠, 그죠? 틀린다면, 시장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면 항상 내가 틀린 겁니다, 그죠?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항상 일단 나의 생각도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는데,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뭐 길게 포지션을 끌고 가면서 뭐 수익을 누적시키고 그럴 거 아니에요. 믿는 구석이 필요하다. 그게 이제 나의 생각, 나의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는 거고, 대신에 나의 아이디어는 적당히 갖고 있되 항상 그걸 검증해야 된다. 적당한 자신감을 갖고 이 나의 생각과 지금 시장의 생각이 일치하는지를 계속 검증을 해 나가야 됩니다. 올해 같은 경우 저는 이제 다행히 이제 저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일치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을 누적시켜 온 거죠. 이건 이제 잘 풀린 케이스고, 하여튼 뭐 잘 안 풀린 케이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, 그죠? 근데 우리는 그 잘 안 풀리는 케이스에서도 돈을 까먹지 않고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, 그죠? 나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다르다라고 시장이 이야기를 하면은, 그럼 이제 시장에 손을 들어주고 거기에 좀 순응을 해야 되겠죠. 그러면서 이제 뭐 타이밍을 노려보든가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. 뭐 그러니까 나의 생각을 아예 고쳐먹던가,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서로 다르면은 내가 생각을 고쳐먹든가, 아니면은 시장이 나의 생각을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던가, 타이밍을 기다리던가,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, 그죠? 지금 당장 뭐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 대고 내려간다라고 할 수 없고, 그러니까 언젠가 뭐 내려가긴 내려가겠죠. 만약에 시장이 내려간다라고 하면요. 그러면은 올라가고 있을 때 뭐 해야 돼요? 올라가고 있을 때 나의 생각을 올라간다라고 바꾸든지, 아니면 내려갈 때까지 타이밍을 기다리든지, 둘 중 하나 해야 된다고요. 계속 여기서 나는 올라가고 있는데 내려간다라 생각해서 여기서 손해를 누적시키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, 그죠?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 며칠 전에 그 리플다 하신 분들 중에서 뭐 좋은 주식을 들고 있는데 왜 이게 안 오르냐, 뭐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. 참고로 여러분들 이 좋은 회사와 좋은 주식은 일치하는 게 아니죠.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.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내 생각과 시장의 생각을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에서 결과적으로 연장되는 거긴 한데요. 이 좋은 회사라고 해서 반드시 이게 좋은 주식이다, 좋은 주식이고 좋은 수익률로 연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. 나의 생각에 이 회사는 좋은 회사다라는 겁니다. 나의 생각에 지금 이 투자는 좋은 투자라는 거지, 그거 어디까지나 나의 생각일 뿐이에요. 지금 이걸 이제 시장과 검증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. 반면에 내가 생각하기엔 나쁜 회사예요. 야, 이거는 적자나고 이건 미래 성장성도 없는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회사들이,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주식이 올라가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. 나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쁘다, 이건 안 좋은 주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게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거기에 맞게 순응해 주고 하면 되겠죠, 그죠? 그러니까 하여튼 좋은 회사라고 해서 반드시 좋은 수익을 줄 거다, 틀린 생각이다, 그죠? 나쁜 회사라고 해서 반드시 주식 수익률이 안 좋을 거다,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. 하여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셔야 된다. 뭐 좋은 회사가 아니라도 돈은 벌 수 있다. 근데 이왕이면 이제 좋은 회사 고르는 게 가장 좋긴 하겠죠, 그죠? 이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,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,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있고 예측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. 예측할 수 없는 거를 예측하려 그러면 좀 문제가 좀 커집니다. 그러니까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?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.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,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이쯤이면 이제 인플레가 피크를 치지 않았겠냐, 이제 더 이상 이제 인플레가 올라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겠냐, 이 정도 예측, 이런 거.
오랜 경제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, 경제 지표가 이렇게 나왔다. 그러니까 앞으로 인플레는 올라가기 힘들 거다. 이 정도 예측. 이런 거 정도는 그래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그리고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연준이 앞으로 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죠. 내년에도 금리를 올릴 거다. 어느 정도 계속 금리를 올릴 거다. 이런 것도 뭐 예측은 할 수 있죠. 그죠? 어떤 기준들이 있으니까요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뭐 나머지는 제가 봤을 때 거의 예측이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. 뭐 내년에 뭐 경제가 뭐 조금 뭐 좋아질 거니까 뭐 기업의 실적이 그래도 좀 나아질 수 있지 않겠냐, 뭐 이런 거 정도까지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, 뭐 예를 들면은 앞으로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? 알 수 없죠. 뭐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시세가 어떻게 됩니까? 알 수 없습니다. 뭐 일주일 뒤에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? 알 수 없죠. 그죠? 이런 거 알 수 없습니다. 이렇게 그 단기적인 시세와 뭐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는 예측이 안 되는데, 이런 거 예측하려고 하시면은 피곤하다.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대응을 해야 될 만한 이슈들이죠. 그죠? 예를 들어 전쟁을 하고 있다. 전쟁 언제 끝날지 모르죠.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아직까지는 전쟁이 계속 더 지속될 거야 라고 일단 예측을 하시고,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 언젠가 딱 종전선언이 났다. 여기서부터는 종전이다. 종전이 됐다. 여기에 맞게 그럼 또 대응을 해야겠죠. 종전되면 어떻게 될까요? 종전되면 아무래도 증시는 좀 우호적이지 않겠습니까? 증시에 좀 좋은 영향, 호재이지 않겠습니까? 그죠?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. 지금까지 전쟁 나서 증시가 떨어졌으니까, 악재였으니까 전쟁 끝나면 오르겠지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 정도 예측, 뭐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아무튼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안 끝날지도 모르는 거고요. 확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,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전혀 모릅니다. 그죠? 전쟁이라는 게 예측이 됐으면은 지금 지구상이 이렇지 않겠죠. 그죠? 예. 그 역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결과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볼 수 있죠. 뭐 삼국지 같은 걸 봐도 그렇고, 뭐 옛날 역사뿐만이 아니고 최근의 전쟁사에서도 그렇고, 당장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렇잖아요. 지금 전쟁 처음에 누구나 생각하기에는 일주일 안에 전쟁 끝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절반 정도 먹겠지 했는데, 지금 전혀 우리의 뒤통수를 모두 다 후려 갈겼죠. 그죠? 이런 건 예측할 수 없다. 주식 시세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. 그죠? 다만 주식은 뭐를 알 수 있죠? 추세. 추세는 일단 아래쪽으로 가고 있지 않냐?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, 고점과 고점, 저점과 저점 낮아지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특별한 일 없으면 고점과 고점, 저점과 저점이 낮아질 거야 라고 예측 정도는 할 수 있겠죠. 그죠? 근데 오늘 어떻게 되고 내일 어떻게 되고 일주일 뒤에 어떻게 되고 이건 모른다. 그죠?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런 것들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응. 추세가 어떻게 됐는데 추세 돌파한착했다. 그럼 위쪽으로 보면 되죠. 아래쪽으로 간다. 그럼 아래로 보면 되잖아요. 그죠? 예측하려 하는 게 아니고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전쟁도 언제 끝날지 모르죠.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. 뭐 아니면 뭐 확전이 됐다, 종전이 됐다, 거기에 맞춰서 뉴스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. 이런 건요.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을 예측하려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피곤해지고 투기성으로 빠지게 된다. 그러니까 하여튼 좀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, 우리는 나는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어쩌면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. 나는 모른다, 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거를 비교적 좀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면은 어쩌면은 좀 더 투자가 좀 쉬워질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좀 잡다한 이야기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인데 좀 잡다한 이야기들 좀 해봤고요. 오늘 딱히 할 말이 없어서 이런 이야기들 좀 풀어봤고,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내일 아침에 쉬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